오늘은 내가 나를 이해할 수 없을 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가장 어려운 상대가 바로 나 자신일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작 내 마음은 알 수 없어서 당황할 때가 있죠. 왜 이렇게 불안한지,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왜 눈물이 나는지, 심지어는 왜 기분이 좋은지조차 설명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어떤 순간에는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어 고개를 갸웃거리게 됩니다. 그런 순간이 쌓이면 나 자신을 믿지 못하고 혼란스러워지고 무력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를 모른다는 게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건 내가 여전히 변화하고 있고 여전히 성장하는 존재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내가 나를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감정이 앞설 때 이해가 어려워진다. 우리는 감정이 격해지면 스스로를 이해하기 힘듭니다. 별것 아닌 일에도 화를 참지 못했던 순간, 이유도 모르고 눈물이 터져버린 순간, 기분이 좋았다가 갑자기 가라앉아 버린 순간, 이런 감정의 변화는 설명이 되지 않아 나를 낯설게 만듭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흘려보내는 겁니다. 기록을 하거나 호흡을 가다듬으며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둘째, 무의식이 나를 이끌 때 이해가 어렵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선택한다고 믿지만 사실 무의식이 많은 걸 결정합니다. 분명 싫다고 했는데 또 같은 선택을 반복했던 순간, 상대를 미워하면서도 계속 마음이 쓰였던 순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끌림 때문에 행동했던 순간, 이런 무의식의 힘은 나조차 낯설게 합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무의식을 억누르지 말고 탐구하는 겁니다. 꿈을 기록하거나 심리책을 읽거나 스스로를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 게 도움이 됩니다. 셋째, 비교할 때 나를 이해하기 어렵다. 남과 비교하면 내 마음이 왜 이리 요동치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남보다 못하다는 생각에 갑자기 초라해졌던 순간, 친구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해 괴로웠던 순간, 나보다 덜 가진 사람을 보며 괜히 우월감을 느꼈던 순간, 이런 비교는 나를 낯설게 만듭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비교 대신 나 자신의 여정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는 나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넷째, 마음과 몸이 따로 놀 때 혼란스러워진다. 몸은 괜찮은데 마음이 무거울 때, 마음은 의욕이 넘치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쉬어도 피곤함이 사라지지 않았던 순간, 마음은 하고 싶었는데 몸이 지쳐 손을 놓아버린 순간, 건강 이상이 없는데도 우울감이 사라지지 않았던 순간, 이런 괴리는 나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겁니다.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 명상 같은 습관이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과거의 상처가 현재를 흔들 때 이해가 어렵다. 잊었다고 생각한 상처가 불쑥 올라와 현재의 나를 괴롭힙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 과거의 기억이 겹쳐 눈물이 났던 순간, 누군가의 행동이 옛날 상처를 건드려 괴로웠던 순간, 관계는 현재인데 반응은 과거에 묶여있던 순간, 이런 경험은 나조차 이해할 수 없게 만듭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과거의 상처를 직면하고 치유하는 겁니다. 상담이나 글쓰기, 혹은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회복이 시작됩니다. 여섯째, 욕심이 앞설 때 나를 이해하기 힘들다. 무엇이든 더 가지려는 욕심이 앞서면 스스로가 낯설게 느껴집니다.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도 만족하지 못했던 순간, 하고 싶지 않은데도 체면 때문에 선택했던 순간,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욕심 때문에 포기하지 못했던 순간, 욕심은 나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이건 정말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욕심을 구분하는 순간 삶은 단순해집니다. 일곱째, 타인의 시선을 의식할 때 이해가 어렵다. 내가 아니라 남의 눈에 맞추다 보면 정작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남이 뭐라 할까 두려워 원하지 않는 길을 택했던 순간, 하고 싶은 말을 삼켜버리고 후회했던 순간, 남의 시선에 갇혀 내 마음을 외면했던 순간, 이럴 땐 나조차 낯설어집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타인의 기준 대신 내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나답게 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덟째, 불안이 클 때 나를 이해할 수 없다. 불안은 이성을 흐려놓습니다. 별일 아닌데도 잠이 오지 않았던 순간, 좋은 일이 생겼는데도 오히려 불안이 커졌던 순간, 앞날이 두려워
아무 선택도 못했던 순간, 불안은 나를 이해할 수 없게 만듭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말고 다루는 겁니다. 호흡, 운동, 규칙적인 생활로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홉째, 내가 나를 속일 때 이해가 어렵다. 때로는 내가 나를 가장 잘 속입니다. 괜찮다면서 속으로는 울고 있었던 순간,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웃으며 버텼던 순간, 나는 문제없어라며 애써 강한 척했던 순간, 이런 자기 기만은 나를 이해할 수 없게 만듭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솔직함을 연습하는 겁니다. 나는 괜찮지 않다 하고 인정하는 순간 오히려 마음은 편해집니다. 열째, 결국 이해하지 못하는 나도 받아들여야 한다. 완벽하게 나를 이해할 수 있는 날은 오지 않습니다. 잘 알던 나조차 낯설게 느껴졌던 순간, 계획대로 되지 않아 당황했던 순간, 설명할 수 없는 선택을 하고도 시간이 지나 이해하게 된 순간, 나를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이해하지 못하는 나조차 품어주는 겁니다. 완벽한 이해보다 중요한 건 불완전한 나를 껴안는 태도입니다. 오늘은 내가 나를 이해할 수 없을 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감정이 앞설 때, 무의식이 나를 끌 때, 비교와 상처, 욕심과 불안, 타인의 시선과 자기 기만까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순간마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나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변화하며, 여전히 성장하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되세요.